오늘은 허리 디스크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처럼 유명한 말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또 대답하시는 분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척추뼈 중에 허리뼈, 뼈를 연결하는 물렁물렁한 구조를 디스크라고 부르는 거죠. 가운데는 젤리 같지만 바깥쪽은 섬유윤이라 그래서 이렇게 딱딱합니다. 이런 것들이 둘러싸고 있어야 되죠. 늙어가면서 또는 물이 없어지면서 또는 막이 찢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거를 의학용어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디스크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재발이 잘 되는 병입니다. 그러면 재발의 원인 또는 처음에 생긴 원인이 중요한데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원인은 한마디로 디스크에 압력이 올라가는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디스크에 압력이 올라가는 거는 복압이 올라갔을 때, 허리를 숙이면서 물건을 집을 때, 세수하려고 허리를 숙일 때, 재치기를 하려고 배에 힘이 들어갔을 때 그 디스크가 파열이 되면서 추간판 탈출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평소에 운동이 부족해서 근력이 약한 경우에는 더 쉽게 생길 거고, 또 TV 보는 자세가 나쁘거나 또 사무실에서 자세가 나쁘거나 이런 것들이 평소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퇴행이 되면서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크의 증상은 디스크의 정도, 그러니까 디스크가 얼마나 신경을 누르느냐, 또 어느 위치에서 디스크가 누르느냐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오래 일했을 때, 오래 쭈그리고 앉았을 때 허리가 아프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리를 안 했을 때도 아픈데 특히나 허리를 숙일 때, 오래 앉았을 때, 영화 한 편 볼 때 엉덩이가 땡긴다, 이럴 때도 허리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수할 때 아침에 더 아픈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은 조금만 앉아도 다리가 땡기고 저립니다. 위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초기 디스크에서는 다리가 근질근질 벌레가 기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살을 보아도 아무 느낌이 없고 뭐가 벌레가 없는데도 발에서 뭐가 근질근질 약간 저리저리한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나면 그것이 저린 거, 땡기는 거, 엉덩이 쪽으로 쑤시는 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진행이 되면은 엉덩이부터 다리 뒤쪽으로, 다리 옆쪽으로, 발바닥까지 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신경 마비가 온 경우는 발목 힘이 없어지는데 처음에는 엄지발가락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발가락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발목 힘이 없어서 다리를 절게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를 의심이 되면 자가진단법을 먼저 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앉은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펴고 발목을 꺾었을 때 다리가 당기고 저리면 허리 디스크를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기능적인 상태와 구조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한 다음에 확진은 MRI를 찍어서 확진을 합니다. 또 임상적인, 내가 얼마나 디스크가 신경을 손상을 줬는지, 또 생활을 못하는지 이런 거를 종합해서 전문의와 상의해서 치료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자가 진단법은 저희 추천 영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대부분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95%, 옛날엔 90%였는데 지금 95% 정도 비수술요법으로 가능합니다. 처음에 허리가 갑자기 아픈 경우는 되게 쉬라고 그럽니다. 일단 삐끗했다 그러면 약 먹고, 약은 소염제, 근위환제, 안정을 하면 대부분 통증이 없어집니다. 되게 일주일 쉬면 대부분 좋아지는 거죠. 근데도 안 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디스크가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는 겁니다. 또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비란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또 영구적인 장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소변 장애, 소변을 봤는데 시원하지 않다거나 발목 힘이 없거나 또는 다리 힘이 없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점점 진행이 된다면 수술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요즘은 이제 비수술 요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급성으로 이런 경우는 대개 약물로 치료하고요. 1년에 몇 번씩 좋다가 다시 조금 무리하면 또 아프고 1년에 두세 번씩 이게 몇 년이 지속된다 이런 경우는 운동만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인대 강화 주사를 통해서 이제 근육과 함께 인대를 보강해 주는 거죠. 그때 신경이 눌린다면 유착 방지를 통해서 신경 치료를 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척추 불안전이 너무 심해서 또는 협착증이 동반돼서 이런 경우는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주사에다가 녹는 실을 통해서 인대를 좀 더 보강을 시켜주거나 협착이 동반된 경우는 좁아진 부분을 넓혀주는 경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 성형술이라 해서 요즘은 뭐 철사든지 카테터를 통해서 좁아진 부분을 찾아 들어갑니다. 주사로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찾아 들어가서 디스크가 붙어있는 부분에다 유착 방지를 뿌려주고 신경이 눌린 부분에 염증 치료를 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디스크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신경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요법 중에 하나가 풍선 확장술이 있습니다. 풍선 확장술은 협착이 많이 동반된 경우 또는 신경근 협착이 된 경우는 공기에다 바람을 넣어서 그 풍선을 통해서 넓히고 거기다가 넓어진 상태에서 유착 방지를 넣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할 수는 있으나 칼을 좀 대야 돼요. 왜냐하면 바늘이 약간 두껍기 때문에 피부 절개를 약간 해야 됩니다. 한 바늘 정도 꼬매야 되는 또 단점이 있고 할 때 통증이 성형술에 비해서 좀 아프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이제 내시경요법, 경막의 내시경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레이저를 쓰기도 하고 고주파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를 지져가면서 없애는 요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주파를 가해서 디스크를 좀 축소시켜주는 게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그 연성 뭐 고정술이나 뭐 경성 고정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전적인 요법으로 뼈가 흔들리는 경우. 협착이 심한 경우는 아직까지도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도 그때 썼는데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거를 아직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효과는 확실한데 그 수술한 위아래가 또 문제가 생겨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또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또 부담감도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예, 허리 디스크는 조기 진단, 야 이게 디스크인지 재발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법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 근데 운동도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제가 유튜브 많이 만들었죠. 거기 보시면 운동법들 많이 나왔습니다. 참조하시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